네, 일단은 좋지 않게 봅니다. 그냥 네.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자면은 지금 CPI 발표가 나오고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지표가 네. 단순히 물가에 좀 집중해야 되는 게 아니라 네. 지금 국채 금리가 오르는 거에 대해서 포인트를 좀 찝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화면 한번 보면서 얘기를 좀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네. 예, 지금 CPI 발표 동시에 폭등을 하죠. 예. 예, 1점 지금 2%가 다 오네요. 저희 생방하다가 2% 찍겠는데요. 어. 예, 생방하다 찍겠습니다. 네. 사실 2%가 어떻게 보면은 좀 의미 있는 상징적인 좀 수치라고 볼 수 있잖아요. 사실 이제 2%를 상회할 거라는 거를 모두가 좀 예상을 하는 시나리오였죠. 네. 근데 그 2%가 이제 한 달 전부터 나온 얘기다 보니까 네. 좀 지금 시장 상황에서 좀 상징적인 숫자는 맞아요. 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왜냐하면 모두가 좀 집중하고 있는 수치값이었기 때문에 네. 과연 도달을 할까? 음.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언제쯤 할까? 네. 좀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예. 근데 전일 제가 같은 이날 전일이었어요. 네. 2% 일단 상회합니다. 네, 이거였어요. 말씀해 주셨죠. 2% 일단 상회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음. 이게 상회하기 때문에 증시가 올라가긴 힘들어요. 아직은 이거예요. 네. 어제 키포인트는 이거였습니다. 사실. 근데 지금 CPI 뜨자마자 국채 금리가 올라가죠. 예. 물가 가뜩이나 지금 긴축 속도가 빠른 거에 대해서 3월에 이제 0.5 베이시스 포인트 이것도 얘기 나오고 있는 게 네. 이 물가 때문인데 이제 물가에 대한 상황이 계속적으로 우려되는 모습을 한번 계속적으로 연출한다면은 네. 그러면 지금 왜 국채 금리가 오르나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땐 해답을 제가 뭐라고 꺼내야 될까요? 어떻게 주실 수 있을까요? 한번 시청자분들이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될 질문인 것 같아요. 이건 왜냐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국채 금리가 왜 오를까요? CPI 발표가 떴는데 자, CPI가 오른다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금리를 더 많이 올릴 수 있다는 가능성이 깔려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지금 3월에 0.25 베이시스 포인트라고 1월 우리 다음 주에 FOMC 회의록이 있어요. 그 회의 공개하면 또 내용이 나오겠죠. 지금 당장 1월에 있던 회의에서는 0.25%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사를 했지만 지금 물가가 이렇게 치는 상황이면 또 얘기가 달라진다 이겁니다. 상황이. 시장이 이거 우려하는 거죠. 0.5%를 올릴 가능성이 깔려버리네. 왜냐면 지금 CPI 발표했는데 예상치가 몇이었죠? 7.3%였습니다. 네, 7.3%인데 이걸 또 웃돌았네. 7.5%로. 야, 이거 심각한데? 이거예요. 그럼 국채 금리 치는 거고. 그죠? 국채 금리 올라가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실질 금리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구간이다 보니까 실질 금리가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거다 보니까 증시가 하락이 일으키는 거거든요. 이번 주 핵심 지표는 이거 단 하나였어요. 사실. 자, 화면 좀 잠깐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 CPI 지수 발표 이후에 또 10년물 국채금리 급등하면서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 말씀해 주셨고 또 앞서서 이 하단으로도 나갔던 소식입니다만 이 원자재 가격도 50% 이상 폭등하면서 1995년 이후로 계속 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승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네, 이제 사실 이제 물가는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네. 아직까지는이라는 표현을 해요, 저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자, 지금 화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지금 지표 발표하고 나서 증시가 어떻게 됐나요? 아우, 쭉 빠졌네요. 네, 훅 빠지죠. 한 번에 지금 난리 났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또 전일에 사실 하루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CPI 발표 하루 앞두고 좀 이 투심이 이 경계감이 좀 짙지 않을까 했는데 또 어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 보여지길래 두려워하지 않나 보다라고 했었는데 그렇진 않나요. 어제 증시가 막 반등을 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오히려 매도를 들었어요. 네. 이게 예. 왜 매도를 보시죠?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누가 봐도 추세는 지금 매수선인데 네. 저는 위험하다는 걸 알리고 싶은 거예요. 아직 국채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고 네. 시장에서 내포하는 의미가 2% 상단대에 도달하는 거를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왜 증시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냐? 이게 제 주제였거든요.
주된 내용이거든요. 네. 10년물 국채금리 2.2에서 2.3%까지 오를 수 있다. 충분히 봐주셨죠? 예, 가능성이 놓이는 상황이죠. 네. 그러면은 증시는 아직 상승에 대한 기반을 닦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네. 현실적으로. 우리가 제가 좀 요점을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예. 자, 1번. 오늘 CPI는요. 오늘 CPI에 대한 예상치보다 웃돈 7.5% 수치는 3월 FOMC 회의를 앞둔 상황에서 시장에 대한 더 빠른 긴축을 당길 수 있는 상황을 연출해버린다. 이게 핵심입니다. 좀 내용이 길긴 하지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물가가 높게 나온다는 거는 지금 FOMC 3월 회의를 앞두고 있잖아요. 이제 3월에 금리 올린다고 막 얘기 나왔는데 물가 이렇게 친다. 그러면 그때 0.5 베이시스 포인트에 대한 가능성이 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채 금리는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근데 CPI 발표되니까 뜨죠. 근데 충분히 이거는 예상 시나리오였다 이거예요. 상황이. 자, 2번. 자, 국채 금리가 오르니까 실질 금리는 자동적으로 올라가게 되고 증시는 하락장이 연출이 되는 거다. 그죠? 연결을 해야 돼요. 자, 3번. 2월은 아직 시장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2월 반등 좀 괜찮다. 나쁘지 않아. 조금씩 오가죠. 여러분들 느끼실 거예요. 아직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아직 아니라고. 그죠? 같은 말을 또 반복합니다, 여러분들. 3월부터 기반을 잡으세요. 3월부터. 상승에 대한 기도는. 자, 우리가 지금 최근 이제 미증시를 좀 가까이 확대를 해서 보게 된다면은, 자, 최근 1월 장이 굉장히 좋지가 않았죠, 여러분들. 1월 장이 좋지 않았어요. 이게 아직 끝난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 끝난 게 아니에요. 바닥권에서 한 번 더 흔들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게 2월 장이에요.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왜냐? 국채 금리가 2.2% 내지 3%까지는 도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근데 앞으로 기준금, 어제 가장 많은 질문이 그거였어요, 사실. 핵심 질문은 기준금리가 앞으로 앵커님 계속적으로 올릴 걸로 예상이 됩니까? 앵커님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죠. 네.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해 계속적으로 인상을 할까요? 인상에 나서겠죠. 그죠. 네.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죠. 예. 거기서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증시는? 근데 어제도 마스터님께서 사실 금리 인상에 처음 나설 때는 네. 시장에 좀 영향이 있겠지만 그 이후로는 영향이 좀 미미할 것이다라고 언급해 주셨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이게 제 생각이에요. 대신 얘기를 해주시네요. 네. 어제 나오셔서 또 짚어주셨으니까요. 그럼 반대로 한번 물어봐도 괜찮을까요? 네. 왜요? 금리 인상에 그러니까 이 올릴 때마다 반영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요? 국채금리, 말씀해주신 이 10년물 국채금리가 2.2%에서 2.3% 고점을 찍게 된다면 그 이후로는 그 이상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네, 좀 굉장히 정답에 굉장히 가깝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어제 뿌듯하네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시장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은 제 예. 개인적인 의견은요. 지금 시장이 하락했던 이유는 그 기준금리 첫 인상에 대한 어떤 국채금리가 슈팅이 드러나기 때문이다라고 전 표현을 했잖아요. 네. 그게 금리 인상 직전에 나오는 행보거든요. 예. 기준금리를 계속적으로 인상하더라도 그 슈팅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어지지는 않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발작 아닌 발작이라고 좀 표현을 해요. 발작 아닌 발작이 뭐냐? 이제 긴축 발작이라고 좀 표현을 하잖아요. 네. 저희가 이게 어떻게 보면 긴축 발작이에요. 사실상. 지금 상황이요? 네. 네. 왜냐하면 조정을 주니까 제가 발작 아닌이라는 말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조정이니까. 계속적으로 증시가 떨어질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적다고 봐요. 근데 이 첫 기준금리 인상하는 이 시점 직전에 어떤 국채 금리에 대한 폭발이 예상이 되니까 그 시나리오에 맞춰서 내려갈 뿐이죠. 네.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제가 어제 바로 얘기 드린 게 네. 지금 만약 손절
자기가 이제 자기에 대한 어떤 트레이딩 포지션이 매수를 보고 있는데 익절에 대한 기준이거나 혹은 이제 손절이 최소화되는 구간이니 터시려면 지금 터세요. 이것까지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지금 증시가 엄청난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어떻게 될까요? 음봉 마감하겠죠. 여러분들 그죠? 음봉 마감하지 않을까요? 음봉 마감하면은 내일 어떻게 될까요? 코스피 시장 시가 개파락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일단 놓이게 돼 있는 거죠. 그죠? 내일 분명 이제 개장 방송 직전에 이제 패드에 대한 미장 얘기를 할 거예요. 그죠? 전일 CPI 소비자 물가에 대한 우려 해갖고 막 이제 나올 겁니다. 외신이든 뭐 이제 개장 직전에 각종 언론에서.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정확하게 얘기해요. 아직은 지금은 시장을 참여할 때가 아닌 3월부터 좀 참여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라는 표현을 계속 꺼내는 겁니다. 근데 저희 신세계를 계속 시청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작년 12월 이전부터 뭘 계속 강조했었냐요? 국채 금리를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계속적으로. 입에 배도록 얘기를 해요. 제가. 근데 이제 시장 터지니까 그게 막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미리 준비가 돼 있어야죠. 시장이 뭐로 움직이고 뭐로 가는지. 여러분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물가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닙니다. 이게 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물가가 올라가고 떨어진 게 아니에요. 물가 때문에 국채 금리가 올라가서 떨어진 겁니다. 이게 팩트, 이게 사실에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들. 논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으셔야 돼요. 우리가 포커싱을 맞춰야 되는 건 물가가 아니라 국채금리다. 물가가 오르니까 긴축이 빠르게 올 것 같으니까 국채금리가 폭등하는 겁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다른 얘기 좀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짧게나마 오늘 좀 질문이 굉장히 많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네. 아. 지금 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2%를 돌파했네요. 2019년 이후 처음으로 2%를 네, 돌파했습니다. 생방 중에 이거를 보게 되다니 그러니까요. 잠시 굉장히 또 역사적인 이 순간에 함께하고 계신데 이제 2% 수익률을 돌파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게 네. 사실 이제 어차피 국제금리는 2% 돌파를 할 거예요. 예. 너무 이거에 대해서는 집중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 당연시 되는 시장 상황입니다. 당연시 되는 시장 상황. 네. 그건 이해를 하시고 네. 제가 이제 달러 인덱스 좀 또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증시 네. 부분은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렸으니까. 예. 최근 저희가 사실 달러 인덱스 관련해 갖고 네. 이제 제가 얘기할 시간이 좀 짧게 없었는데 최근 화두가 있어요. 어떤 화두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지금 예. 저희가 사실 미국에 대한 어떤 시장 방향은 사실상 결정이 됐잖아요. 네. 뭐 어떤 시나리오는 좀 나와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 가이드가 딱 정해져 있죠. 네. 이거에 대해서 사실 이제 매파적인 행보를 이어가는 페드의 입장에 반박을 한다 이러면 도를 맞죠. 지금은. 네. 뭐야 쟤? 왜 시장이랑 역행해? 네. 이런 분위기잖아요. 예. 누구든지 금리 인상할 걸 알고 있어요. 네. 다만 이제 구체적인 뭐 속도라든지 뭐 금리 인상 폭을 예측할 수가 없어서 또 시장이 주목하는 부분인데 네. 그런데 또 이제 미국과는 다르게 ECB나 유로존에서는 좀 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던데 괜찮은 건가요? 그게 지금 시장의 논점이죠, 사실. 예. 네, 건희께서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오늘 핵심을 잘 찝어주시네요. 저희가 지금 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최근 화두는 ECB의 행보예요, 사실. 예.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페드는 사실 이제 미증시, 미 국채 금리랑 연동이 있기 때문에 네. 좀 연관성이 굉장히 높지만은 네. 통화 정책에 대한 각국 비교로 봤을 때는 미국은 이미 방향이 결정돼 있단 말이죠. 미국은. 자, 근데 유럽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유럽은 어떻게 돼 있어요? 유럽 요새 잘 안 보시죠? 시청자분들. 보셔야 됩니다. 유럽은 아직 갈팡질팡이란 말이죠. 갈팡질팡이에요. 글쎄,
가능성은 놓이는데 제가 말한 이 가능성 뭘까요? 미국과 같은 테이퍼링에 대한 과정, 기준금리에 대한 인상 과정이죠. 그죠? 지금 달러 인덱스에 대한 지표는 사실상 미국에 의한 페드에 의한 통화 정책에 대한 방향보다 유로존에 대한 ECB에 대한 통화 정책 방향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잠깐만 화면 좀 전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화면 한번 보면서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미국이 지금 물가가 엄청 오르잖아요. 예. 20위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20이 또한 오르고 있죠. 그렇죠. 예.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여러분 똑같이 오릅니다. 네. 근데 왜 20위는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좀 지금 환경이 이 긴축에 당장 나설 환경이 아니다. 라고 저희 시장은 보고 있지만 20이 이 라가르드 총재는 계속 좀 다른 해석을 내놓더라고요. 그럼 우리 괜찮다라고 하면서. 그죠.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게 앵커님이 얘기했는데 시장은 물가가 유럽도 치니까 예. 얘네도 뭔가 하겠다. 네. 촉이 오잖아요. 네. 얘네는 가만히 있을 수 없거든. 네. 이거 나라 망하거든요.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 근데 사람 이게 갑자기 최근에 예. 물가 이제 유럽 물가가 딱 공개가 되면서 네. 독일 물가 순차적으로 공개가 됐는데 야 이거 장난 아닌데 이 분위기예요. 근데 시장이 완전히 얘네도 발작이 일으킨 거죠. 최근 달러가 갑자기 급락했잖아요. 네.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달러가 갑작스럽게 하락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냐? 시장이 이제 긴장을 한 거거든요. 야 얘네도 하겠네. 전일 이제 라가르드 총재가 그래서 갑작스럽게 나와서 이 얘기를 했어요. 네. 아니야. 야 얘들아 아니야. 긴장하지 마. 네. 아, 점진적으로 나서겠다. 우리 아직 아니야. 예. 제욱이에요. 이건. 여러분 촉이 오시죠? 다음 뭐예요? 유로 매수입니다. 안 오시나요? 와야 돼요, 이거는. 삘이 딱 꽂히지 않나요? 네, 수개월 전부터 사실 이 부분은 강조해 주셨잖아요. 올해 하이라이트는 유로예요. 예. 유로 매수가 될 거라고 제가 여기서 이제는 가능성이 놓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달러는 이제 고점 포인트를 만들고 네. 이제는 유로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올해 가장 수익이 원웨이로 제일 잘 날 종목은 유로가 될 거예요라고 네. 얘기를 했던 게 이거 조만간 가능성 한 번 더 내치면은 예. 그리고 ECB에서 어떤 가이드를 확실하게 잡아버리는 순간 네. 유로는 원웨이 갑니다. 사실 이 지난 3일에 있었던 또 이 통화 정책 회의에서 이 라가레드 총재가 사실 살짝 내비쳤다는 그것만으로도 지금 시장이 반응을 했었는데 이제 그것을 보고 라가레드 총재는 좀 놀란 마음에 말씀하신 제욱이죠. 것처럼 어제 시장 금리 제욱이. 인상설을 잠재우는 발언을 내놨는데 하지만 이제 이 긴축 행보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죠? 원웨이로 상승 보면 된다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아직 괜찮아요, 여러분들. 흥분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지금 아직 가이드 안 잡았거든요. 잡을 거예요, 조만간. 3월쯤, 4월쯤 이제 잡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때부터 쳐요. 지금 시장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언제부터요? 라가르드랑 이런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시사를 할 거예요. 3월이 굉장히 좀 중요한 변곡점이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여기서 핵심 포인트를 정확히 기억해야 되는 건 ECB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페드는 뭐예요? 다 잡혔어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여기 갈팡질팡하고 있는 ECB인데 페드는요. 나 오른쪽으로 갈래라고 벌써 방향을 다 잡았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방향을 잡아버리는 순간 달러 인덱스에 영향이 없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ECB가 갑작스럽게 테이퍼링과 비슷한 구조로 어떤 채권에 대한 시장을 변경한다면 그때부터는 유로는 원웨이 가요. 달러가 작년 6월부터 11월까지 상승을 쳤던 것처럼 기회죠. 아시겠죠?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자, 자세한 얘기는 제가 내일 노란톡방에서 더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